전 세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삶에 대한 꿈과 희망의 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젠마의 사회적 가치, 소유가 아닌 공유를 실천하는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회사, 이렇게 돼요. 우리가 그 사회적 가치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사회적 가치라는 얘기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영역에 걸쳐서 공공의 이익을, 공동체의 발전을 기여하는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새는 하도 많은 회사들이 사회적 기업이니 아니면 뭐 사회적 가치의 기업이니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합니다. 근데 사회적 기업이고 사회적 가치를 얘기하는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돼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전체를 위한 이익이 되어야 되고 전체를 위한 상생의 길이 되어야지 그게 진정한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전체를 생각하고 전체의 상생을 위해서 전체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죽잖아요. 근데 우리 몸이 사실은 결국은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간의 영속성 속에서 우리가 100년을 살든 아니면 200년을 살든 나중에 뭐 300년을 살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 몸도 빌렸다가 우리가 사용하다가 결국은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이 그렇군요. 우리 몸을 잠시 빌렸다가 이렇게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가 죽으면은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몸은 자연에 의해 배열을 한 거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나요? 100년이라는 거 200년인가 한 찰나에 지나지 않냐고. 찰나에 지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들 개인적으로는 성공도 하고 싶고 많은 것도 갖고 싶고 다 그럴 겁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우리 거가 아니란 얘기죠. 예를 들어서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책이 내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합니다. 결국 그 책은 누구 책이에요? 도서관 책 아니에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빌려 쓰다가 자연으로 돌려보내주는 게 우리의 인생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많은 것을 선물로 받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결국은 모든 것은 우리가 다 리스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젠마의 사회적 가치는 전체를 위한 상생이 되어야 되고 전체를 위해서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소유가 아닌 공유를 실천하는 그런 우리 젠마 식구들이 만들어가는 회사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젠마의 사회적 가치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우리가 바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결국 소유가 아닌 공유가 우리가 요새 생각하는 선과 악이 있습니다. 요새 내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욕심을 내면 그건 악이고요. 내가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전체가 상생하는 구도로 가게 되면 이게 선이 되는 이제 선과 악이 이제 많이 바뀌었죠. 근데 젠마는 그런 회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또 돼야 되고요. 그래서 젠마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 마찬가지로 소유가 아닌 공유를 실천하는 그런 회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마음을 맞추고
같이 해줘야지만 될 수 있는 게 바로 소유가 아닌 공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젠마는 전 세계의 젠마인들이 생존의 수단이 아닌 삶의 버팀목이고 행복의 성국의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0년은 젠마 글로벌 안착의 해. 2019년은 뭐라 그랬죠? 얘기하면 안 되죠. 젠마 글로벌 원년의 해. 2020년은 젠마 글로벌 안착의 해. 2021년은 젠마 글로벌 활성의 해. 소유가 아닌 공유를 실천하는 해가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젠마에서 성공적인 글로벌 마케팅을 구성하는 주체 이렇게 있는데, 결국 우리가 젠마 글로벌 마케팅을 구성하는 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 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렇게 마케팅을 펼쳐나가는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저희들 같이 전 세계로 나가는 그 주체가 우리들이어야 되는데, 그럼 주체인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어떤 마음을? 바로 일반 자영업자가 아닌 사업가, 경영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자영업자 그냥 네트워커라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다들 성공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고, 다들 성공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사는 게 네트워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가짐 속에 가장 간직해야 될 것은 내 사업이라는 것, 내가 경영자라는 것, 그리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경영자로서 세계의 갑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들을 서로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계의 갑부 얘기하니까 뭐 엄청나게 뭐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사람도 있지만 알게 모르게 알짜 부자들이 많습니다. 몇 조를 가지고 있는 알짜 부자들도 많고요. 몇십 조를 가지고 있는 알짜 부자들도 많습니다. 그 알짜 부자들이 우리가 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우리도 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용납을 안 해서 그렇지 다들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돈 달라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마음껏 원하는 것만큼 다 가져도 우주는 다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욕심을 내도 다 가질 수 있는 게 우주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가지시는데 그 기본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사업가, 경영자가 돼야 된다는. 경영자는요,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확실히 틀립니다. 그냥 자영업자는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운에 맡기고 그러는데요, 절대 경영자들은 운에 맡기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하는 게 경영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젠마 사업은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직장 때려치우라는 거 아닙니다. 하시면서 어느 정도 적어도 직장에서 2배, 3배 이상 수입이 되고 내 파트너들이 정말 제대로 같이 열심히 뛰어준다면 당연히 그만둬야죠. 근데 처음부터 석 달 후에 잔치상 때문에 내가 될 것 같은데 해가지고 절대 직장을 때려치우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녹록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사업이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란 존재가, 나의 개체가 욕심으로 가면, 불행으로 가면 악의 불행탱이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체를 생각하고 상생을 생각하고 명분을 생각한다면 나는 정말 행복해지는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체들, 우리 그 비즈니스맨, 사업가, 경영자분들이 꼭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 바로 자존감, 명분, 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존감은 자존심하고는 틀립니다.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자존심이 높습니다. 자존감이라는 건 자기 존재성에 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인데, 자존감이 없으면
자존심만 높아가지고 조금만 이래도 삐지고 화내고 네가 나한테 이랬어 알았어 가만 안 두겠어 이렇게 됩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요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도 압니다. 왜냐하면 하찮으니까 뭐 그래 봤자 자신이 있으니까 이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존감 없는 사람이 자존심만 강해요. 그래서 비즈니스맨 사업가는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명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상생도 있어야지 내가 난데 어디를 가더라도 자신 있게 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젠마 식구들은 자존감, 명분, 상생의 사업가가 돼야 되는데 그 바탕을 젠마에서 같이 만들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저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같이 힘만 맞추면은 서로가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면 다들 성공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공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은 판매가 아닌 자가소비. 제가 그 도표를 해가지고 판매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네트워크 하는 걸 정말 힘들게 여겨요. 정말 어렵다고 그래요. 네트워크는 어려운가요? 네? 쉬운 사업은 아니지만요. 어려운 사업은 아닙니다. 근데 계속 어디 가서 팔 생각만 해요. 판매라고만 생각해요.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네트워크는 판매하는 거라고 파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트워크는요 자가소비입니다. 우리가 네트워크를 전혀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자가소비. 내가 쓰고 좋은 것들을 그 남들한테 전달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도 써보고 좋으면 자가소비로 되는 게 이게 네트워크이지 그 사람한테 팔고 또 팔고 또 팔고 이러니까 네트워크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재기 해야 되고 여기 혹시 사재기 하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사재기가 아니고요. 네트워크는요 자가소비입니다. 그거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나요? 내가 자가소비해가지고 내가 써보고 좋은 것들을 남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니도 한번 써봐.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갔는데 기생충 그 재밌다고 그래가지고 보셨어요? 이해하면 안 돼요. 기생충을 봤어요. 봤는데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재밌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입이.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는 야 기생충을 봤는데 이게 정말 재밌더라. 그 사람한테 들어오는 게 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때요? 전혀 그 사람이 어떤 악의적이나 아니면 이익에 의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내가 본 경험을 봐서 좋으니까 어떻게든 좀 전달해줘가 니도 봐라 이러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트워크가 그겁니다. 네트워크는요 내가 써본 거 경험한 거에 대해서 괜찮은 거를 남들한테 얘기해주고 니도 한번 써봐 괜찮아. 그때는 내민손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니도 써봐 이놈아 니를 위해서 해는 거야. 이게 대중 거죠. 이게 자존감이고 이게 명분이고 이게 상생입니다. 네트워크는 자존감을 살리는 사업이고요. 명분을 살리는 사업이고요. 상생을 시켜줄 수 있는 사업이에요. 왜? 내가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이익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고 써보니까 좋거든. 건강을 위해서 좋거든. 아니 물건 쓰면서 돈 버는 건 저희 회사밖에 없습니다. 쓰면서 돈 버는 회사는 저희 회사밖에 없어요. 이렇게 좋은 거를 왜 전달을 안 해요? 그 전달에 의한 거지 이게 판매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물건 성공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은 판매가 아니고 자가소비예요. 소개한 사람도 자가소비하고 또 소개한 사람도 자가소비.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래야지만 명분도 생기고 상생이라는 생각도 들고 자기 자존감도 살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좋은 정보를 그 사람한테 줬으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는 절대 판매가 아니고 뭐라고요? 자가소비라는 거. 그리고 빠른 수입을 원하세요? 빠른 수입은 그러면 샵 매니저입니다. 샵 매니저를 그냥 매출로 써서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을 고르고 해서 샵 매니저가 되고 나서는
대리점이 되겠죠. 실제 빠른 수입을 원한다면 샵 매니저를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보시고, 돈이 아니더라도 내가 간절만 있으면 소개에도 샵 매니저도 가고 골드도 가고 다 갈 수 있는 거니까 무조건 돈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대신 중요한 거는 내가 써보고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써보지 않고 전달하는 거는 사기예요. 네, 사기입니다. 네, 그것만 이해해 주신다면 내가 뭐 당당하지, 누구한테 뭐 저거 할 것도 없고, 그죠? 근데 바빠가지고 그냥 돈 벌 욕심에 써보지도 않고 야 이게 좋대더라, 사기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써보고 충분히 내가 경험을 하고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는 야 이거 괜찮더라, 그 마음이 참 예쁘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걸 바꿨어요. 내가 그림을 만들어 놓고도 바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제품이 돼야 되고 착한 가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돼야지 자가 소비가, 판매가 아닌 자가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야지 누구한테를 얘기하더라도 떳떳하고 당당하고 자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하나하나 자가 소비를 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보상 플랜, 그리고 앞으로 젠마가 가고자 하는 마케팅의 방향성, 이런 거에서 조직은 자가 소비에서 자동적으로 구축이 됩니다. 그때 어느 정도의 자가 소비에 의한 구축이 되고 나서부터는 수입이 작지는 않습니다. 그 작지 않은 그 순간이 각자가 다 틀릴 겁니다.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되고, 어떤 사람은 50만 원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00만 원도 될 수 있고, 1000만 원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임계점까지 도달하기까지 우리 같이 열심히 한번 하시면, 자가 소비에 의해서 구축된 조직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정말 좋은 제품, 착한 가격을 지속적으로 내놓을 수만 있다면, 어디도 없는 거니까, 싸니까, 자가 소비에 의해 구축된 조직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경제적 자유의 시작을 각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경제적 자유의 시작인가 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이웃인데 천지인, 그래서 하늘 땅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비유하는 거는 부모는 스폰서고 자식은 파트너고 형제 라인은 이웃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부모 같은 스폰서를 제대로 대하지 않는 모습을 자식 같은 파트너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또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우리의 이웃과 같은 형제 라인은 무시하고 경쟁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모습을 파트너들은 또 어떻게 대할까요? 정현종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의 방랑객이라는 시에 보면은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일생이 온다고 합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이 오신 분들은 그 사람의 일생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파트너들. 다들 아프고 힘들고 마음 아파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정말 행복해가지고 오신 분들, 물론 뭐 젠마에서 잘 돼가지고 행복하게 오신 분들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오신 분들의 대다수는 마음도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상처 있고 그래서 오신 분들 아닌가요? 근데 와서 스폰서가, 파트너들 상책이 주고 파트너들은 스폰서를 무시해버리고 형제 나이내에서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다들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인데 여기서 또 상처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인간관계 중심 사업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한 사람의 인생이 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쉽게 그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스폰서, 파트너, 형제분들은 다 같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되고 이 삼위일체가 젠마인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다 뭐 거창하게 얘기하는데 제가 항상 그랬죠. 뭐만 알으면 된다고요? 카톡. 카톡만 열심히 하면 돈 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뭐만 하라고 그랬죠? 돈 벌려면 내 파트너들을 얼마만큼 내 파트너들 즉 자가 소비하는 파트너들을 얼마만큼 많이 확보하느냐가 바로 우리가 성공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지금 전체 사용자가 2019년 약 한 24억 명입니다. 24억 명의 유저, 사용자들을 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이 됐습니다. 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다 보니까 마스터카드, 비자, 우버 뭐 이런 회사들하고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합체를 해가지고 뭐 리브라라는 가상화폐도 만들고 하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그 전 세계에 통용되는 기준이 뭐죠? 달러죠. 달러를 못 찍어내니까. 그러니까는 이걸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 큰 기업들이 이런 가상화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물론 젠마도 만들어내야죠. 어디든지 송금을 하고 어느 나라든 송금을 하고 송금 수수료 없고 바로바로 즉시 입금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곧 올 수 있습니다. 그게 젠마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계좌가 없는 약 17억 명의 인구가 우리가 카카오뱅크 가지고 계신 분, 예, 계좌도 없이 그냥 카카오뱅크를 하죠. 예, 그거는 바로 쏘면은 바로 들어가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수수료 내나요? 안 내죠. 그런 세상이 올 겁니다. 즉석에서 돈을 송금하거나 결제하는 서비스가 되는 세상이 올 겁니다. 거기에 편승해서 젠마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24억 명의 인구인데 기억하세요. 2019년도 페이스북 사용자가 약 한 24억 명. 그러면 한 달이면 몇 명 되는 거죠? 1년에 24억 명이니까 한 달에 2억 명이 되겠죠? 예, 2억 명이 됩니다. 그런데도 세계적인 대기업이 됐어요. 근데 결국 인프라 싸움입니다. 모든 기업들은 앞으로 인프라에 의해 가지고 대기업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글, 이베이, 카카오톡, 우버, 그랩, 비자, 마스터, 아멕스, JCB, 알리바바, 아마존 여기 다 있죠? 구글, 인스타그램 다들 무슨 회사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들입니다. 근데 이 회사들의 공통점은 인프라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사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돼요? 대기업이 돼요. 그러면 개인으로 왔어요. 개인은 똑같이 기업이나 뭐 개인이나 뭐가 틀려요? 인프라가 많으면 성공할 수 있고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뭐만 잘하면 된다고요? 카톡만 동영상 보내고 이런 카톡만 잘하면 되신다는 얘기. 아, 그렇구나. 이거 지금 제가 어디도 없는 얘기들을 해드리는 겁니다. 돈 버는 방법은 뭐예요? 앞으로 카톡하고 내 인프라를 얼마만큼 많이 만드느냐가 노후가 편해지고요.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아,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고생할 게 아니고 돈 버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구나. 뭐? 내 파트너. 나하고 같이 자가 소비해줄 파트너들을 어떻게 만드냐가 그 성공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거. 그거 하나만큼은 다른 건 다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거 하나만큼은 나가시더라도 이제 알려주셔야 돼요. 주위 분들한테. 아, 기업이 앞으로는 제조업이 아니고 전부 다 인프라로 대기업이 됐구나. 그래, 우리 개인들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 그 성공 반열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인프라밖에 없구나. 내 인프라.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건 없고요.
저희가 지금 그 2020년 현재 15개국 중에서 지금 실제 하는 그 매출이 일어나는 회사가 한 반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구축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올해 되면은 이제 다 안착이 돼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할 건데 15개 나라 법인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글로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자, 여기 보시면 전 세계 요번 3월달 지금 2020년 3월이죠. 전 세계 인구가 77억 7,100 049 이게 그저께 일요일 날 통계 자료입니다. 3월 15일 밤 11시 거의 12시 돼가지고 통계 자료. 77억 1,049. 77억 명의 인구 중에 젠마가 나가 있는 나라들이 차이나, 인디아 이제 법인 만들어서 USA, 인도네시아 요 나라만 다 더해도 거의 30억이 넘습니다. 30억이 넘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저희가 일본, 필리핀, 베트남, 뭐 이렇게 타일랜드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 15개 나라 거의 다 합치면 40억이 넘습니다. 77억 인구 중에 40억이 넘는 나라에 저희가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40억 중에서 젠마가 이제 내년부터 이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 한 몇 명 정도 해야 될까요? 예? 예? 얘기하면 안 되지. 40억 명이 넘는 나라에 이제 저희가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는데 이 40억 명이 넘는 나라에 지금 보세요. 이게 그저께 북아메리카가 3억 6,800 캐나다하고 합쳐서 캐나다는 인구가 얼마 안 되니까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중남 아메리카는 6억 5천만 명. 그 다음에 유럽이 7억 4,700만 명. 아시아가 46억 4천.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는 뭐 다 합쳐도 뉴질랜드하고 다 합쳐도 4,2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아프리카가 13억인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젠마가 진출해야 될 나라가 이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가 굉장히 못 살기 쉽죠? 못 사는 거, 잘 사는 거, 최고 잘 사는 게 공유하는 대륙이 아프리카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 가가지고 여긴 지하철이 있어야 하면 몸에 맞아 죽어요. 그 정도로 잘 사는 사람은 잘 삽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젠마가 아시아만 하더라도 저 정도 되는데 저희가 나간 나라들이 한 15개 정도. 근데 몇 명 정도가 일단은 몇 명 정도를 해야 될까요? 일단 1억 명부터 시작하죠. 1억 명부터. 1억 명부터. 자, 1억 명부터라고 했어요. 그러면 회원수가 1억 명이면 4돈의 8천까지 하면 몇 명 정도 될까요? 한 3억, 4억 정도는 되지 않겠어요? 3인 가족만 해도 3억일 거고 4인 가족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족의 친척에 뭐 이렇게 하면은 한 4억 정도 되지 않겠어요? 회원수가 1억 명이라면? 그죠? 그럼 페이스북이 아까 연간 24억 명의 유저가 들락달락 한다 그랬죠? 우리는 쓴 회원수가 몇 명이에요? 1억. 그러면 페이스북보다 대기업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은 안 될 수 있어요? 될 수밖에 없습니다. 1억 명의 젠마 글로벌 회원이 1억 명이 되는 순간 전 세계에 커다란 그룹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젠마라는 대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걸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1억 명이면요 페이스북보다도 매달 2억 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1억 명이 매달 사돈의 팔도까지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몇 억 명씩이면 페이스북의 24억 명보다 훨씬 많을 거 아닙니까? 1단은 2단은 더 올라가야 되겠지만 그죠? 그렇게 됩니다. 젠마는 정말 큰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해놨죠. 1차 목표는 젠마 글로벌 회원수 1억 명. 1차 목표입니다. 1차 목표라고 했죠. 2차 목표는 어떻게 튈지 몰라요. 그렇지만 일단은. 자, 여기서 제가 보상 플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회원수 1억 명이면 저는 2030년까지는 일단 목표로 잡고 있는데 더 땡겨질 수도 있고 조금 늘어날 수도 있어도 1억 명은 무조건 넘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1억 명이면 1억 명이 한 달에 1원씩만 팔아도 얼마예요? 한 달에, 하루가 아니고 한 달에 1억 10원을 팔면 10억 100원을 팔면 한 달에 얼마죠? 100억? 그럼 1000원 1000억 만원 1조 10만원 10조 2050년에 우리나라 골드만삭스에서 82,000달러 정도의 경제 대국이 된다 그럽니다. 2050년도에 82,000달러의 경제 대국에 이바지한 회사가 어디예요? 젠마. 젠마입니다. 제2의 경제 대국의 받침이 될 수 있는 게 사실은 네트워크밖에 없습니다.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이 5천만 되는 작은 땅덩어리에서 우리가 82,000불에 그 경제 대국, 미국 다음에 경제 대국이 되는 2050년. 근데 그 5천만의 인구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세계에 나가야지만 그걸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네 거 내 거 싸울 게 아니고요. 우리가 나가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은 1억 명의 회원이면 월 한 10억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돈의 8촌까지 있으니까. 전 세계에 뻗쳐 있으니까. 10억이면은 얼마예요? 1년에? 120조? 조금만 더 쓰면 최소 200조 이상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좋은 제품, 착한 가격이 전 세계를 이제 휘날릴 거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2017년, 18년 직접 판매 매출액이 183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30년 정도에 한 200조, 300조, 400조를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듯이 1년 내성 매출액이 200조면 세계 반 직접 판매는 젠마가 다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굳이 뭐 직급을 가다 뭐다 뭐 사파이어 가면 얼마 뭐가 가면 얼마 이럴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그런 거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는 거 그런 거 말고 한 달에 소실적 얼마 PV가 되면 수당은 나오는 건 뻔하잖아요. 100만 PV면 10에서 15만 원 나올 거고 그냥 15%로 계산하면 15만 원 나올 거고 1000만 PV면 150만 원 나올 거고 그죠? 1억 PV면 1500만 원 나올 거고 여기 계신 분들 직급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소실적을 목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간단하잖아요. 그죠? 우리 이 사파이어님 예를 들어서 안 되지? 소실적 얼마로 할 거냐 이거예요. 소실적. 어디 누가 한번 우리 저기 그때 그 누가 그랬어요. 1조 매출을 얘기했죠? 우리 저 1조 매출 얘기했죠? 100조? 100조 매출? 성견지명이 있으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100조가 아니고 200조 월 매출, 연 매출 200조 이상도 할 수 있는데 100조. 그러면은 이 100조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각자의 나. 빨리 나라 그러셔야 돼요. 100조. 네. 100조. 그러면 100조예요. 그러면은 그냥 그 연매출이라 그럴게요. 연매출 100조. 그러면은 한 달에 1조. 10조. 소실적
10조에서 몇 조? 10조 매출이면은 5억이면 한 2조 5천억 정도인데 1조로 놓자고요. 1조의 주인공이 누가 될 거냐 이거예요. 1조의 주인공. 누구나 다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되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우리 몸이요. 몸이 이 세포가요. 11개월마다 바뀐답니다. 새롭게. 11개월 되면은 세포가 전혀 새로운 세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0년 전에 일들을 기억하고 아니 1년도 안 된 세포가 10년 전에 일들도 기억하고 20년 전에 그때 네가 그랬잖니 이런 것도 해요. 그게 뭐죠? 아니 세포는 바뀌었어요. 내 세포든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10년 20년 전에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생각해보니 그렇잖아요. 그죠? 생각해보니 그래요. 이게 도대체 내 마음의 지성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마음 이전에 그 뒤에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들은요 절대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다 보니까 잘 생각 안 났다가 한참 뭐 하다가 그거 그때 그거지 이렇게 생각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안에 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지만 않을 뿐이지 사실은 접근하다 보면 아 그렇구나 내 안에 뭐가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이제는 일깨워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다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아직은 안 됐지만 그렇게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실적 1조 그 주인공이 누구냐 이거죠. 그러면 1년에 1조라 그래도 팀 보너스만 얼마냐 하면 1,500억입니다. 1,500억입니다. 그 주인공이 누가 될 거냐 이거예요. 누가 될 거냐 이거예요. 나는 아니야.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분명한 목적의식만 가지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단지 여기 이 안에도 이 주파수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라디오 주파수라고 해볼까요? 근데 이 주파수를 많이 돌아가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들으면은 잘 들리는데 이 주파수를 다 쫓아가다 보면 어느 하나 들리지 않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같이 섭렵하다 보면 제대로 나에게 꽂힌 주파수를 찾아야 되는데 그 주파수를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자꾸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하나가 꽂히면 거기에 매진하고 그렇게 됐다 생각하고 행동만 하면요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올인을 하든 아니면 꽂혀가지고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하든 그러면 누구나 다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실적 1조 PV 여기 계신 분들의 몫이에요. 누가 될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 사람이 가지면 나는 못할 줄 아세요? 넘칩니다. 누가 1조 PV를 갖는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1조든 10조든 가져도 넘칠 게 이게 세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뺏어가지고 제로섬 게임 내가 이걸 가지면 이 사람이 못 갖는 게 아니고 넌 제로섬 게임 누구나 가져도 다 풍족하게 가질 수 있는 게 이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실적 1조 PV 너무 큰가요? 조금만 줄여볼까요? 그럼 1,000억으로 넘어가 볼까? 조금만 더요? 그럼 100억으로 100억이라도요 15억입니다. 10억으로 넘어갈까요? 10억이면은 1억 5천밖에 안 되네 이게. 아니 갑자기 1,500억에서 1억 5천. 그러면 쉽게 여기 계신 분들부터 그 이상 되는 분들도 있지만 한 달에 1억 PV부터 한번 해볼까요 우리? 1,500만 원.
까짓 거 뭐 그 이상 할 수 있는데 일단 거기부터 목표를 정해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어요? 예? 1억 PV. 나는 또 딴 일 하는 것도 있고 좀 그래가지고 한 5천만 PV부터만 먼저 시작해. 그래도 됩니다. 왜냐하면 꿈은 1조 PV에 있으니까. 단계 넘어가면 될 거 아닙니까? 목표를 정하십시오. 뚜렷한 목표를 정하십시오. 제가 돈 버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골드, 사파이어, 루비, 에메랄드 갔을 때 얼마 받고 하는 거를 표로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먼저 내면에서 창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뚜렷하게 내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일단은 소실적에 꽂혔으니까 소실적으로 한번 소실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죠. 각자가 정확한 분명한 목표. 언제까지 내가 한 달에 1억 PV, 5천만 PV, 2천만 PV 이거를 하겠다는 그 목표. 그 다음에 뭐 되면은 수정하면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걸 분명하게 그리시고. 그래가지고 1억 PV, 10억 PV 넘어갔을 때 그때는 어떤 집을 가져야 되고 어떤 차를 가져야 되고 그때는 뭐 해야 되고 뭐 구체적으로 해요. 집도요, 차도요.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거 갖다 놓고 붙여 놓으세요. 꼭 집도 만만한 게 있으면 그 집에 앞에 가서 사진을 찍든 뭐를 하든 붙여 놓으세요.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그것을 외부 환경 속에서 자동으로 인하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들한테는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내 삶의 노예가 아닌 내 삶의 지배자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네 얘기고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진부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산 증인이 바로 접니다. 그 증인이 정말 힘들고 어렸을 때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그 산 증인입니다. 제가 올라오면서 그랬죠. 옆집 아저씨. 옆집 아저씨였어요. 제가 이렇게 앞에 쓸 때만 오늘은 처음으로 양복에 와이샷을 안 했어요. 네. 그렇지만 앞에 나올 때만 양복은 입습니다. 안 나오면 혼나니까. 이렇게 안 입고. 근데 어쨌든 그 옆집 아저씨가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저의 진솔한 얘기를 해드리고 제가 경험한 얘기를 지금 해드리는 겁니다. 누구나 다 제가 특출난 것도 아니고요. 그저 평범한 옆집 아저씨 맞습니다. 그 사람이 이 자리에서 경험한 것을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나도 했는데. 저도 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룰 수 있는 방법 2가지 이제 얘기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항상 긍정적인 단어만 쓰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에 습관화를 들이면 되더라고요.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심김치라는 말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먹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침이 꼴깍꼴깍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를 하루에 10번씩 외우라 그러면은 외울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잖아요. 이게 암, 죽음. 아니 말을 뱉어내는 것조차도 이게 기분이 안 좋죠. 암, 죽음, 고통, 비참, 우울, 짜증, 분노, 당뇨병, 실패, 좌절, 분노, 백혈병, 장애. 이거 10번씩 쓰라고 한다든지 10번씩 매일같이 읽으라 그러면 돌아버릴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좋은 거란 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느낌은요, 누구한테나 다 똑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느낌들을 얘기하는 순간, 누구한테 말하는 순간에도 똑같이 나한테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거는 우리는 말이 가진 효력을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의식적으로 다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표면으로 말로 이렇게 글씨로 나타내지 않았을 뿐이지, 아 그렇구나, 내가 부정적인 언어나 부정적인 단어들을 쓰면 내 기분이 우울해지고 왠지 이게 쪼그라들고 왠지 기분이 그렇구나. 그런데 이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는 이것들이 여기 보세요. 집중, 용서, 침착, 평화, 감사, 정의, 조화, 정직, 친절, 사랑 하면 할수록 가슴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뭔가 할 것 같고, 그리고 자신도 생기고 이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말이 가진 효력을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믿는데, 중요한 거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믿는 이 단어들이요, 파장이 생겨가지고요, 우리 세포 구석구석에 원자와 원자 사이에 이 파장에 의해 가지고 이 분위기가 표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그룹 밴드에 올린 게 있습니다. BQT, 바이오 퀀텀 에너지 테크놀로지. 요번에 사라유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젠마의 제품에는 BQT, 바이오 퀀텀 양자 에너지, 퀀텀 양자 에너지 기술이 우리 제품에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좋은 겁니다. BQT 꼭 기억하세요. 마찬가지로 그게 양자 파동, 양자 역학에서 나오는 물리학에서 양자 파동이 그게 왜 좋으냐 하면요, 양자 파동을 집어넣으면 우리 세포는 전부 가장 작은 원자 전체 또는 소립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자 사이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원자 사이가 극이 있는데, 간극이 있는데, 이 간극 사이에 파장이 해가지고 우리 몸이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몸도 현미경을 보면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는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이 세포와 세포, 원자의 이 파장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몸이 안 좋아지는 거, 이 파장이 나빠지면 몸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게 장기든 뭐든 간에 이 파장을 원상태로, 순수 의식의 원상태로 돌려주는 게 양자 에너지입니다. 그 양자 에너지가 들기 이제 모든 제품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들 우리 제품을 써봤더니 좋다. 근데 양자 에너지 파장을 주입시키는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근데 어때요? 공짜잖아요. 우리 제품들은 다 공짜로 넣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우리 몸을 정상적인 양자 에너지를 집어넣을 수 있는 파동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글씨들, 항상 이런 얘기들로 대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얘기들에 의해서 이런 사고나 생각들로 된다면 모두 다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한 목표를 생생하게 설정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하면요, 그때부터는 내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그냥 냅두면 됩니다. 그러면 지구가 알아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밭에 씨앗을 뿌렸어요. 씨앗이 난다는 그런 확신이 때문에 물도 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으로, 상상으로, 생각으로 그림을 그려놨어요. 거기에 계속해서 집중을 하다 보면 씨앗도 주고, 씨앗을 심어놓고 물도 주고 노력도 하고 이러면 무조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분명한 목적을 설정하는데, 첫 번째, 분명한 목표의 심상이 마음속에 확고하게 그려지면 마치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듯 저절로 호의적인 사람과 사건들이 당신에게 끌려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분명한 목표. 두 번째, 분명한 목적을 세운 사람은 주의 깊게 하나의 방송, 하나의 꽃이지 절대로 여러 주파수를 이래저래 여기 갔다 저기 떴다 방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꽃이면 그 주파수에서 제대로 뚫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주파수에 맞추든 그것을 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언가를 향해 마음을 정하면 마음속에 그것에 대한 상을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계속 에너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기다 놓고 우리 리더분들한테 공유시킬 거니까 다들 오늘 다들 안 오셨지만 여기 이거 다 공유해서 넣어드릴 테니까 한번 좀 보시고 하시고, 나는 되고자 하는 나다. 내가 원하는, 내가 결국은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나는 되고자 하는 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모르 파티 노래 아시죠?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운명을 사랑하라. 내 운명은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아모르 파티 노래 한번 듣겠습니다.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노래 부르고 싶어서 자신에게 실망하지만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아모르 파티. 아니 너 꺼버렸네.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만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이게 영상으로 보니까 각자가 오늘보다 더 나은 영상 보시면서 흔들어 보세요. 인생은 어디든지 다 일어나서 지금이야. 같이 한번 흔들어 봐주세요. 일어나세요. 아모르 파티. 왔어. 왔어. 아모르 파티. 인생이란 붓을 들고서 무엇을 그려야 할지 고민하고 방황하던 시간이 없다면 거짓말이지. 말에 뭐에 쏜 햇살처럼 사랑도 지나갔지만 그 추억들 누원이 부시면서도 슬펐던 행복이야.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이제는 흔드세요. 더 이상 슬픔이 흔드셔도 됩니다. 오늘은 흔들어도 돼요. 누구 누구 생각할 거 없고 누구 볼거 없이 마음껏 흔들어 봐주세요. 왔어. 아모르 파티. 왔어. 왔어. 말에 뭐에 쏜 화살처럼 사랑도 지나갔지만 그 추억들 눈이 부시면서도 슬펐던 행복이야.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니야. 왔다가 한 번의 인생아. 연애는 그 속, 결혼은 선택.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또 나오네. 어서.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여기까지. 사랑합니다. 다들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힘내시고요. 우리 경제적 자유를 얻을 그날까지 다들 같이 모두 다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